서울의 중심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특별할 것 없는 지하도, 몇몇 한국인들만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는 평범한 지하도에 한 외국인 모녀 또한 지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어둡고 무서운 느낌이 드는 지하도의 분위기에 외국인 모녀는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지만 지하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며 결국 겁에 질리고 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엄마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이 딸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멈추더니 무언가라도 발견한 듯 잠깐 기다려보라는 말과 함께 지하도 중앙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5분 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도 중앙에서 엄마를 발견한 딸은 굉장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돌바닥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과연 한국의 지하도에서 외국인 모녀는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치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 가정의 엄마 엘스 에밀리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료인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치과 의사의 꿈을 키워온 저는 다소 젊은 나이에 벨기에 지방도시 치과 의사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벨기에에서는 1차 진료병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저와 같은 도시 치과 의사들에게는 병원을 개원할 수만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저 또한 꽤 운이 좋게 그때의 흐름에 올라타 치과 의사로서의 명성과 부를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었죠. 치과 의사가 되기 직전 무난한 남자와 결혼해도 성공했던 저는 치과에 일을 하면서 딸까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야 꽤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각자의 성격 차이가 이해되지 않아 딸이 10살이 되던 해에 합의 이혼을 확정 짓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딸에게 지극정성이었던 저는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자면서 병원의 일과 딸의 육아를 함께 해나갔고, 그렇게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곤한 병원 일과를 준비하려던 어느 날, 이제 막 20살이 되었던 제 딸 이리나가 갑자기 저에게 자신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않겠냐면서 급작스러운 모녀 여행을 제안하더군요. 2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꿈이었던 그림 디자인 전공 수업만 열심히 들을 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딸이었기에 저는 갑작스러운 딸의 한국 여행 제안에 처음에는 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병원의 일과 육아가 너무 바빠 단 한 번도 딸과 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오르더군요.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딸이 어련히 알아서 잘 골랐겠지라는 생각에 모든 한국 여행 계획을 딸에게 맡기고 저는 여행 경비에 지원만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저 대신 일주일 동안 병원을 맡아줄 치과의사 친구에게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 절차를 마친 저는 딸과 함께 홀가분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몰랐지만 그저 딸과 함께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 날아갈 듯 기뻤고, 이혼이라는 인생의 족쇄가 풀린 것 같은 기분마저 느껴졌죠. 딸인 이리나 또한 저희 홀가분한 표정을 보더니 평소 제가 병원의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 보였다면서 이번 한국 여행에서 피로도 풀고 재밌게 놀자는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딸과 함께 살아생전 처음 겪어보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딸은 갑자기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딸은 저에게 턱과 이빨이 너무 아프다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했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겪어보는 타국인데다가 아무리 제가 경력 있는 치과의사라지만 전문적인 치과 진료 장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딸의 입을 벌리고 잠시 살펴보니 약간의 염증 냄새와 함께 어금니의 잇몸이 많이 헐거워진 것이 보였고, 아무래도 잇몸의 피로로 인한 급성염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비행기에서 내리고 한국의 공항에 들어가게 된 저는 그때부터 엄청난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 상황에서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보통은 공항과 병원이 있는 중심 도시가 너무나 떨어져 있는 벨기에의 특성상 한국도 최소 1시간 동안 중심 도시로 이동해야만 전문적인 치과 병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은 공항 의자에 앉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턱을 붙잡고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머리를 부여잡고는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공항 근무 복장을 입고 있던 그 한국인 직원분은 딸이 우는 것을 보고는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냐며 저희 모녀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왔고,
저는 딸에게 급성 잇몸염증이 생긴 것 같다는 하소연과 함께 재발 방법을 알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공항 직원분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딸을 데리고 어딘가로 이동했고, 저는 그 장소에 도착한 순간 상당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 내부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종합병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눈에 보아도 전문적인 치과 진료 장비에 쓰이는 고급 의료 장비들이 공항 내부 병원에 전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딸의 입안을 살펴보시더니 아주 능숙한 솜씨로 잇몸염증을 치료해 주셨고, 놀랍게도 벨기에에서는 비싸서 사용하지도 못한 전문적인 잇몸 고정제까지 주시면서 모든 치료를 단 5분 만에 끝내시더군요. 공항에 병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저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이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수준을 가진 엄청난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또한 염증을 치료하니 하나도 아프지 않다면서 어떻게 공항에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이 있냐는 말과 함께 저와 똑같이 놀란 눈치였고,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 공항의 모습에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직원분과 의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린 뒤 공항 밖으로 나온 저와 딸은 엄청난 선진국인 한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는 생각에 급히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일단은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정보를 알아낸 뒤 택시를 타고 서울 중심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딸은 요즘 자신의 친구들이 전부 부모님과 한국으로 여행을 가길래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한국으로의 여행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자신도 한국은 잘 몰랐던 상태였는데 직접 와서 겪어보니 벨기에와는 너무 수준이 달라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도착한 저는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광경에 그만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중심 수도라고 해봐야 그저 낡은 건축물밖에 없는 도시가 전부인데, 정말 처음 겪어본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는 엄청난 높이의 빌딩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연 친화적인 시설도 꽤나 많이 보였는데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온 여행은 아니었지만 저는 젊은 나이인 딸의 친구들이 왜 부모님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갔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에 그저 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신기했던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 그 어디에서도 편의점과 마트는 물론 심지어 벨기에에서는 보기 힘든 전문적인 병원이 길거리에 너무나 많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안과나 정형외과, 심지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치과까지 너무나 깔끔한 의료 건물에 모두 모여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고 있었고, 한 번 아프면 무려 2시간의 거리를 달려 병원을 찾아가야만 되는 벨기에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신세계였죠. 저 또한 벨기에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급격히 줄게 되었는데, 한국에는 병원 근처의 공원과 번화가, 그리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저 평범한 듯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고 있던 여행의 짐이 너무나 많았던 저와 딸은 그 무거운 무게에 점점 체력이 소진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의 눈앞에 이상한 가게가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가방을 파는 상점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게 간판에 여행의 짐을 맡아드린다는 문구가 영어로 적혀 있던 그것을 본 순간 저는 패닉에 빠지고 말았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온 타국인들의 짐을 안전하게 맡아준다니 그런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유리창을 통해 살펴본 가게 내부에는 엄청난 크기의 항공 캐리어부터 여행 가방, 심지어는 음악 때문에 유학을 온 듯 값비싼 바이올린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벨기에에서 이러한 가게가 있었다면 길거리를 지나다니던 노숙자에 의해 모든 물품이 전부 도난당했을 텐데, 어째서인지 거리를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은 그 가게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고, 저와 같은 몇몇 외국인들만이 신기한 듯 여행 가방을 맡아주는 그 가게의 내부를 살펴보며 수군거리고 있더군요. 특히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가게 자체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내부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저는 가게 입구에 적혀있던 외국어 설명서를 통해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디지털 상자에 보관했고, 심지어 무인으로 카드 결제까지 진행시켜 너무나 성공적으로 짐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딸이 사는 벨기에도 꽤 살기 좋다고 생각했지만 벨기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러한 편의시설들에 저는 큰 혼란에 빠졌고,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치과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들고 다니던 무거운 여행에 짐이 없어져 꽤 먼 곳까지 이동이 가능했던 저와 딸은 인생에서 정말 처음 보는 서울의 공유 자전거 따릉이까지 빌려 도심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약 3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눈앞에 보이던 곳으로만 달려가던 저와 딸은 굉장히 이상한 지하도 시설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벨기에에서는 이러한 지하도가 사실상 노숙자와 범죄자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었기에 저는 딸에게 곧바로 다른 길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딸은 지하도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딸의 황당스러운 소리에 저는 지하도가 그저 지하도지라는 생각으로 내부에 노숙자나 많이 있을 텐데라며 어쩔 수 없이 투덜거린 채 딸을 따라 지하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조금씩 지하도 내부로 들어갈수록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럽고 노숙자들이 있어야 할 서울의 지하도는 어째서인지 아름다운 레이저 불빛과 함께 한눈에 보아도 잘 꾸며진 징검다리와 심지어 누군가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 그린 듯 아름다운 그림마저 벽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에서는 대부분의 지하도가 너무 더럽고 위험해서 무조건 피해가야 하는 위험 장소인데 한국에서는 마치 지하도가 도시에서의 휴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미술관과 비슷한 장소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평소 디자인과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딸은 지하도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조경을 보고 완전히 눈이 휘둥그레졌고 저 또한 지하도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한자로 그려진 디자인 미술품과 조명 그림을 보고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점점 지하도 깊숙이 들어갈수록 예상조차 하지 못한 미술 작품들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지하도조차 평범하지 않은 한국의 도시 인프라에 한국이 이렇게나 대단한 나라였구나라며 극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의 요청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쉬어야겠다는 단순한 마음에 한국에 왔던 것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지하도의 미술품을 하나하나 구경해 나갈수록 저는 이런 문화와 도시가 접목되어 있는 한국의 인프라에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평소 상업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딸은 완전히 지하도의 마음을 뺏긴 듯 눈에 불을 켜고 지하도를 샅샅이 돌아다니며 숨겨져 있던 한국 작가들의 지하도 미술품들을 하나하나 구경해 나갔고 점점 구경하다 보니 주위에 한국인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차렸죠. 벨기에였으면 그저 더럽고 쾌적하지 못한 노숙자들의 쉼터로 활용되었겠지만 한국은 이런 단순한 지하도조차도 사람들의 감각적인 미술관 쉼터로 바꾼 것이었고 저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저 자신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하도 내부의 불빛을 활용한 아름다운 징검다리 건축물의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내친 김에 휴대폰을 꺼내들고 한국의 아름다운 지하도를 촬영해 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올리자마자 저의 SNS 계정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한국의 그곳은 대체 어디냐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하더군요. 딸은 저희 계정이 폭주하는 것을 보고 이미 오래전부터 키워오던 자신의 디자인 전문 SNS 계정에 한국의 지하도 사진을 조금 더 깔끔히 정리해 올렸는데 역시나 사람들은 한국에 그런 곳이 있었냐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약 2시간에 걸친 한국의 지하도 탐험을 끝낸 저와 딸은 지하도 밖으로 나오고 나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지하도는 홍제유연이라고 불리는 매우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이름의 미술관 지하도였고 지하도의 출구는 놀랍게도 외부의 공원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한국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도시 인프라에 저와 딸은 한국에서 살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저와 딸은 간단한 정보들을 검색해 이번 여행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재와 미술품들을 관람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서울 내부에서 맛있는 한식을 먹으며 그저 한국을 구경하러 다니는 마음 편안한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광지에 있던 한국인분들은 저희 모녀가 여행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말하라는 도움을 주셨고 저는 정말 처음 겪어보는 타인의 배려에 한국인들은 정말 따뜻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에서 약 일주일 동안의 행복한 여행을 마친 저와 딸은 그 후 곧바로 벨기에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약 한 달 동안인 장기적인 여행의 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운영하던 병원은 어쩔 수 없이 친구도 자신의 치과로 돌아가야 했기에 약 3주 동안 추가적인 업무 휴가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와 딸은 한국에서의 진지한 이민 계획에
한국에 조금 더 있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저와 딸이 구경했었던 미술관 지하도인 홍제유연은 약간의 디자인 미술품 경력만 있으면 짧은 기간이지만 미술품 전시가 가능했고 딸은 그것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와 딸이 올렸던 한국의 홍제유연 지하도 사진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많은 외국인들의 궁금증을 만들어냈고 실제로 벨기에와 미국에 있는 몇몇 디자인 잡지사들은 저와 딸에게 연락이 와서 그곳을 직접 안내해 줄 수 있는지 문의까지 하더군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저와 딸이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은 한국이 그저 빨리빨리에 치중된 나라가 아닌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이러한 문화시설이 매우 밀접하고 좋은 선진국 도시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한국으로의 이민을 확정 지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 저희 꿈은 한국인분들을 위한 전문 치과병원을 한국에 새로 개원해 이곳에서 일도 하며 딸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